웹고 출고 재고 관리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데이터 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 데이터 설계라는 것은 중복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엑셀에 그런 쓰는 게 아니라 전산에 들어가듯이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중복이 안 되고요. 그래서 테이블을 분할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쉐어포인트 리스트 쪽에다가 저희들은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SQL을 쓰게 되면, SQL 데이터베이스 쓰게 되면 여기는 별도의 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하고요. 원드라이브를 이용해서 엑셀에다가 테이블을 구성한 다음에 원드라이브에다 집어넣으면 되는데 여기다 집어넣으면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건 안 쓰고요. 쉐어포인트 리스트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테이블이 다 분할이 되어 있고요. 이 기본 키가 이쪽 키로, 그러니까 외래 키로 들어가게 되겠죠. 폴링 키로 들어가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다 쪼개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그 코드화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렇게 중복되지 않게끔 분할해서 넣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설계가 다 끝나고 나면 여기 네모나 세모 같은 것들이 다 테이블들이에요. 테이블이고 다 관계가 다 설정되어 있는 테이블들이고, 이런 테이블을 파워 BI는 그걸 꺼내 가지고 파워 피벗을 통해서 모델링하고 닥스식을 썬 다음에 디스플레이하고 파워 BI 서비스 클라우드죠. 여기 올린 다음에 핸드폰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안 되면 파워 BI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파워 BI까지 끝나고 나면 이제 여기 있는 데이터를 또 select, insert, update, delete라는 이 네 가지의 작용을 통해서 파워 앱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검색하고 여기 있는 걸 검색하는 거죠. 집어넣기도 하고 한 행을 업데이트 시키기도 하고 혹은 한 행을 델리트 시키기도 하는 이런 작업을 하는 거죠. 이게 파워 앱스입니다. 파워 앱스를 이제 다시 클라우드에다 올려서 이거를 핸드폰에다 해서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결국은 파워 앱스하고 파워 BI를 하나는 입력, 하나는 정보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파워 오토메이트를 통해서 자동화, 중간중간 소금 치듯이 자동화를 통해서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요것들을 다 모아서 팀즈에다가 이제 애딩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을 보게 되면 테이블입니다. 그렇죠. 이 테이블이 잘못 구성되게 되면 뒷단에서 빼는 게 정보화도 좀 그렇고 입력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이거 확장성, 이제 이거에 대해서 다른 거를 또 확장할 때 인아웃뿐만 아니라 뭐 판매라든가 그 생산이라든가 이런 걸 또 확장할 때 확장성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엑셀은 이제 버리시고요. 엑셀을 버리라는 의미는 쓰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엑셀을 데이터를 축적하는 곳으로는 쓰지 마시고 쉐어포인트 리스트를 강추합니다. 이게 여기다가 데이터를 베이스하는 순간 4차 산업혁명의 지금 혁신은 그냥 따라올 거라고 봐요. 그리고 엑셀은 이제 분석하는 쪽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파워 BI처럼 BI 툴로서 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데이터 설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누이 제가 하는 건데요. 제 강의에도 있죠. 데이터 설계 강의가. 네, 데이터 설계에 대한 개요소부터 논리하고 물리적인 설계까지. 이 물리적인 설계는 쉐어포인트에다가 넣는 거라 그랬죠. 예, 요거는 제가 구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실습을 통해서 같이 해보도록 할 겁니다. 먼저 데이터 설계의 목적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ERP나 MES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설계되느냐. 같은 종류의 데이터 형식으로 데이터를 구조한다. 그러니까 테이블을 만든다는 거죠. 균질하게. 중복 없이. 이 중복이라는 거는 테이블 하나하나를 봤을 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테이블 하나하나를 볼 수도 있고 행에 대한 중복일 수도 있고요. 열에 대한 중복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복 없이 공유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ERP 설계는 이렇게 되고요. 데이터 설계의 종류를 보면 세 가지로 크게 나누는데 주어, 목적어, 동사 나타내는 개념적 설계를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 이거를 이제 테이블의 형태로 나타낸 논리적인 설계로 나타내고, 이거를 리스트라든가 SQL 데이터베이스에 구현하는 물리적인 설계로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설계의 관점은 우리가 소위 하는 시간 흐름의 관점이 아니에요. 프로세스 관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워요. 저는 이 시간 흐름에 대한 관점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걸 잘해야지만 또 뭘 잘합니까? 코딩을 잘해요. 이 프로세스적 관점에서 보는 걸 잘하시면 절차 같은 거 만들 때 이걸 잘하시면 코딩을 잘하시고, 근데 데이터 설계는 그렇진 않아요. 데이터 설계는 되게 시간적인 문제가 아니라 관계에 대한 문제다. 이 테이블과 저 테이블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게 데이터 설계의 관점이에요. 요구사항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일자별, 업체별, 제품별로 입출고 수량을 기록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재고 현황을 알아야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정보화 얘기고, 여기는 기록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개념적 설계를 이제 보시면 어떤 업체가, 임의 업체가 제품을 납품한다 혹은 입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가 제품을 어떤 업체에 출고한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다른 업체에 출고도 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보면 임의 업체가, 이게 주어가 되겠죠. 그러니까 업체가 하나 테이블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제품을, 이거 테이블로 나와야 되겠죠. 납품하다, 동사가 되겠죠. 얘도 테이블로 나와야 돼요. 입출구하다라는 테이블로.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도식화가 끝나는 겁니다. 업체, 입출구하다, 제품을 이렇게 해서 도식화가 끝나죠.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머리글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머리글. 그래서 업체의 상세한 내용들을 여기다 썼어요. 어떤 주소도 있어요. 고객 번호가 있어야 되겠죠. 1번이다, 2번이다. 이게 프라이머리 키라고 그럽니다. 이게 있어야지만 데이터베이스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입고도 맞죠. 입고 일자도 있어야 되겠죠. 출고 일자도 있어요. 입고 번호도 있어요. 수량도 있어야 되겠죠. 제품도 마찬가지. 제품 번호가, 제품명, 단가, 적정 재고에 대한 얘기들도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개념 설계가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를 여기 하나의 테이블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요것도 테이블, 요것도 테이블, 요것도 테이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업체 하나가 입출고를 여러 번 하죠. 그래서 일대 다의 관계가 있다. 이게 지금 제가 전통적으로 따르지 않아서 스타스키마를 그냥 따랐어요. 일대 다의 관계가 있다. 이 관계 개념이죠. 그래서요. 얘도 마찬가지로 제품 하나에 여러 번 입출고 된다. 그래서 일대 다의 관계가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완성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요거를 이제 제가 이렇게 다 넣은 거고요. 이거를 이제 테이블로 구성한 거예요. 머리글로만 가지고 구성한 걸 논리적인 설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객을 구성했고요. 제품을 구성했고요. 요거는 코드를 구성한 거예요. 코드를. 그래서 입고 출고 코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아웃이 이제 입출고가 되겠죠. 그래서 요게 인아웃 번호고요. 요게 인아웃 날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인아웃, 입고냐 출고냐 1번하고 2번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입고하고 출고로 쓰는 것보다 1번, 2번을 쓰는 게 낫겠죠. 그래서 여기서 1번, 2번을 이렇게 가져오고 여기에 입출고가 있겠죠. 입고 출고가 있겠죠. 그 다음에 커스터머 번호도 마찬가지죠. 여기 프라이머리 키니까 얘를 이렇게 가져온 다음에 여기 1번이다 그러면 단속 산업이고 주소가 어떻게 되고 위도 경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제품 코드, 그럼 제품명 단가까지 여기 쭉 나와있죠. 그 다음에 적정 재고, 로우 적정 재고, 그 다음에 하이 적정 재고 이렇게 나와있고, 그 다음에 수량, 어마운트 이렇게 해서 요게 나오면 이제 거의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ERD라고 합니다. 엔터티를 뭐라 그러냐면 요 테이블을 엔터티라고 그러고요. 릴레이션십이 뭐냐면 이 관계를 릴레이션십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다이어그램 해가지고 ERD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RDB 그럼 릴레이션십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관계 설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테이블 자체를 릴레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RDB 하면 이거는 테이블로 만든 데이터베이스구나 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거를 이제 좀 자세히 풀었어요. 여러분들 좀 편하게 보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고객 코드가 있어요. 101번이 명하죠. 주소가 어떻게 되고 위도 경도가 어떻게 되니 나왔어요. 그럼 101번이 어디로 오냐면 여기에 커스터머 코드 101번이 여기 왔죠. 그렇죠. 그러면 얘를 굳이 내가 뒤에 있는 거를 명화라고 쓸 필요 없이 101번만 주면 여기 있는 거는 다 우리가 어떻게 했으니 찾아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궁금한 게 정보화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정보화를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어떻게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그렇습니다.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정보화를 신경 쓰고 거꾸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나중에 다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데이터를 어떻게 돼요? 중복 깔리지 않게끔
잘 적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정보를 보려고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자, 그리고 커스터머 코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면 만 10만 1번이 돼 있죠. 10만 1번이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가 이렇게 제품 코드가 온 거예요. 여기에 10만 1번이 나왔죠. 그럼 단가가 여기 있죠. 단가를 릴레이티드해서 이쪽에 또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금액도 나올 수가 있겠고, 적정 재고도 릴레이티드해서 여기서 여기 가져올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1번, 2번이 나오죠. 여기 보시면 1번, 2번이 나오거든요. 1번이 뭐냐면 입고고요. 2번이 출고예요. 그럼 이렇게 만드는 이유 중에 아주 대표적인 이유가 하나 뭐냐면, 얘가 이름이 바뀌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임 이름이 바뀌면 여기다 다 이름을 1번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여기 명화라고 저희가 이름을 다 여기 밑에 200억 행이 있는데 다 바꿔놨어요. 명화라고. 근데 명화 산업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200억 행 다 지울 건가요? 다시 할 건가요? 그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그리고 여기에 1번이 들어가게 되면 자리를 적게 차지하겠죠. 이게 뭐 20만 행이라도 자리를 적게 차지하면 돈이 적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데이터 설계를 끝냈고요. 마지막에 나와야 되는 게 뭐냐면 테이블 명세서가 나와줘야 돼요. 이게 이 컬럼마다 숫자냐 문자냐 이런 거를 다 구체적으로 써주고, 여기가 뭔지를 갖다가 다 얘기를 해주고, 요 테이블에 대한 어떤 정의서까지도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데이터 설계가 끝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ERP, MES를 구축하게 되면 이게 안 나와요. 이게 안 나오다 보니까 업버전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업체는 망하고 나면 끝나요. 그러니까 MES 하게 되면 이런 테이블 명세서, 테이블 정의서, ERD 이렇게 어떻게 나오게 되냐, 개념 설계서부터 다 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 별도로 돈을 달라고 할 겁니다. 그 별도로 돈을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명세서까지 끝냈고요. 이제 이거를, 여기 있는 이 테이블을 어디다가 옮길 것이냐. 엑셀에다가 옮겨 놓으면 엑셀의 물리적인 설계가 끝나는 거고요. 이거를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올려버리면 그쪽에서 물리적인 설계가 끝나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쉐어포인트 리스트에다 올리면 쉐어포인트 리스트에 또 물리적인 설계가 끝나는 거예요. 물론 물리적인 설계를 할 때 또 유저의 편의를 위해서 역정교화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우리는 그냥 이 정교화된 그대로, 테이블 그대로 물리적인 설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물리적인 설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쉐어포인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